서진아, 오늘 생리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침 식사 자리.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가 물었던 겁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준호 앞에서요. 서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네, 어머니. 또, 이번 달도?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죠. 아이고, 준호 친구 와이프는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했다던데. 왜 우리 집만 이러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만이라는 말. 그 말 속엔 분명한 뜻이 숨어 있더군요. 내가 문제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죠. 서진은 그 무관심이 더 서러웠어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으려고 그런다더라.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생겼는데 두 분은 서진이 일부러 임신을 피한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서진은 입맛이 싹 사라졌다. 잘 먹겠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숨기는 병 있는 거 아니야? 네. 결혼 전에 유산한 적 있다든가 그런 거 말이야. 어머니,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는데? 우리 집안은 다 애 잘 낳는 집안이거든. 틀림없이 내가 문제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병원에서 저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준호가 문제야? 순간 복도에서 준호의 발소리가 멈췄다. 엄마, 나도 검사 받았어. 정상이야.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둘 다 멀쩡한데 왜 애가 안 생겨?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간다며 현관으로 향했죠. 아, 나 회사 늦어. 다녀올게.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봐. 남편도 답답한가 봐.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침대에 앉아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 때문일까? 정말 내가 문제일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결혼 3년 차,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매일이 신문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시댁 갈등 없어집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 지났어요. 서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샀죠. 집에 아무도 없는 낮 시간.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했어요. 3분을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2줄, 분명한 2줄이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했어요. 역시 2줄이더군요.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죠. 이제 시어머니가 날 인정하겠지. 그날 저녁, 준호에게 먼저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응? 뭐? 임신했대.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응, 테스트기에 2줄 나왔어.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진아, 진짜? 그리고 곧장 거실로 뛰어나가 소리쳤죠. 엄마, 아빠, 서진이가 임신했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 진짜? 평소 조용하던 분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서진에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죠. 서진아, 우리 서진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며칠 전까지 내가 문제라던 사람이 갑자기 고생했다고 말했다. 서진은 울컥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서러웠어요. 시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죠. 잘했네, 잘했어. 우리 집안의 경사로구만.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과일도 한 박스씩 사다 놨죠.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찬물에 손 담그지 말라고. 표면적으론 며느리 걱정이었지만 진짜 걱정은 따로 있더군요. 서진아, 우리 아기. 아들이면 좋겠다. 혹시 배가 뾰족하게 나오면 아들이래. 태몽은 꿨어? 용? 호랑이? 온통 아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아, 산부인과는 내가 아는 대로 가자. 어머니, 저 이미 다니는 병원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는 멀잖아. 우리 집 근처가 편해. 그리고 원장님이랑 나 아는 사이거든. 준호도 엄마 편을 들었어요. 서진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서진은 뭔가 찜찜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층 구석에 있는 낡은 산부인과였죠. 대기실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접수대로 가서 간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요. 김서진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서진이 일어서자 시어머니와 준호가 따라 들어왔어요. 진료실 의사 선생님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더니 빙그레 웃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사모님. 선생님, 우리 며느리 좀 잘 봐주세요. 뭔가 불편한 분위기였어요.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임신 7주 정도 되셨네요. 아기 심장도 잘 뛰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어요. 성별은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아직 너무 이른데요.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표정이 달라졌어요. 잠깐만요. 모니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쌍둥이네요. 네. 서진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쌍둥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란성 쌍둥이예요.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쌍둥이라니.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한쪽 태아가 조금 작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한 명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순간 진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선택적 감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선택적 감수술이요? 한 명을 포기하고 한 명을 살리는 겁니다. 서진은 눈앞이 캄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조심해야 해. 2명 다 지켜야 해. 네, 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특히 아들이면 더 조심하고. 어머니,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만약 한 명이 아들이면 그 애는 꼭 지켜야 해. 준호가 룸미러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둘 다 우리 아이잖아. 닥쳐. 내가 뭘 알아.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준호가 따라 들어왔어요. 서진아,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응. 준호는 곧 거실로 나갔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진아, 아들 낳으면 100일상 크게 할 거야. 딸이면 조용히. 서진아, 혹시 둘 중에 하나 위험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아들 살려달라고 해.
마지막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서진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 딸도 똑같은 제 아이예요. 아이고, 말대꾸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화나요. 그만하세요. 서진은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이 애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가 뛰어왔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결국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죠. 며칠 후 서진은 혼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 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젊은 여의사가 진료를 받죠. 쌍둥이 맞는데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요? 저는 그 정도로 보이진 않는데요. 네. 한 명이 조금 작긴 한데 위험 수준은 아니에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어느 병원 다니세요? 서진이 병원 이름을 대자 여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 거기 원장님 좀 보수적이세요. 가족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시어머니가 미리 얘기한 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야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 응? 너 진짜 검사 받았어? 정상이라고 했잖아. 준호의 손이 멈췄다. 갑자기 그게 왜? 대답해줘. 진짜 정상이야?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야? 미안해. 서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 사실은 정자수가 좀 적다고 했어.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3년 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미안해. 어머니가 매일 나보고 문제 있다고 할 때 당신 뭐 했어? 그게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한테 떠넘긴 거야.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리 가. 준호는 할 수 없이 방을 나갔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진아, 준호가 문제 있는 거 나도 알았어. 네, 3년 전에 알았지.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 그런데 왜 저한테? 며느리가 알 필요 있어? 아들 자존심 상하잖아. 네. 어차피 애 낳으면 되는 거지.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임신됐잖아. 이제 됐으면 됐지. 서진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전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좋아. 나가. 근데 애는 두고 가. 네. 내 손주야. 내가 가져갈 순 없어. 서진은 소름이 돋았다. 임신 20주. 세 사람은 다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초음파실. 의사가 모니터를 봤어요. 성별 보이네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뭐예요? 한 명은 여아, 한 명은 남아입니다. 진짜? 시어머니는 환호했어요. 아들이 있어.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남편분 정자 수치가 어떻게 되시죠? 준호가 당황했어요. 그게 왜요? 이란성 쌍둥이 임신이 드문 일인데 만약 수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학적으로 확률이 매우 낮은 임신이라서요.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폭발했어요. 유전자 검사 절대 안 돼.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뭐? 의사가 권한 거예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너 혹시 바람 핀 거 아니야? 어머니. 아니면 왜 검사를 해? 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절 의심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김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1994년 겨울, 28살 새댁 김영숙, 진통이 왔어요. 세 번째 출산. 시어머니가 찬물같이 말했어요. 또 딸이면 어떡하노? 영숙은 이미 딸을 둘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 구박했어요. 딸만 둘, 대가 끊긴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을 때 의사가 말했죠. 쌍둥이에요. 둘 다 딸입니다. 영숙은 세상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입양 보내야겠다. 네. 딸만 내시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 제 애들인데요. 닥쳐. 영숙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안 돼. 이미 입양기관이랑 얘기 끝났어.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첫째 쌍둥이가 입양 보내졌습니다. 1년 후 영숙은 5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입니다. 시댁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역시. 하지만 딸들은 차별받았습니다. 오빠 먹고 나면 너희가 먹어. 첫째 미진이는 고등학교 때 가출했어요. 둘째 유진이는 대학 가자마자 연락을 끊었죠.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피해자였는데. 일주일 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문 앞에 40대 중반 여자가 서 있었죠. 혹시 김영숙 씨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 박수진이에요. 당신 딸이요. 30년 전에 입양 보낸.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30년 만이네요. 저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박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거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준호, 서진, 시어머니, 그리고 박수진.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박수진이 말했어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전 1994년에 태어났어요. 쌍둥이로요. 근데 일주일 만에 입양 보내졌죠. 왜요? 딸이라서요. 우리 엄마는 시댁에서 아들 낳으라는 압박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를 버렸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은 서진을 봤어요. 며느리분이시죠? 네. 임신하셨어요? 네, 쌍둥이요. 박수진은 피식 웃었다. 또 쌍둥이네요. 성별은? 딸이랑 아들이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딸 둘이면 또 한 명 버릴 뻔했겠네요. 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박수진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 왜 산부인과 의사가 됐는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박수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제가 매일 상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들이에요. 딸이면 어떡해요. 아들 먼저 살려주세요. 매일 듣는 소리예요. 박수진은 서진에게 말했죠. 며느리분, 혹시 첫 병원에서 쌍태아 수혈 증후군 있다고 들었어요? 네. 과장된 거예요. 제가 차트 봤어요. 보호자 요청으로 위험도 강조했더라고요. 서진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박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하셨죠? 만약 위험하면 아들 살리라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불법이에요. 의사 진단 조작, 차트 조작.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뭐? 시어머니가 놀랐죠. 제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하면 바로 고소 가능해요. 태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거든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수진은 서진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분, 유전자 검사하세요. 그리고 출산할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집도할게요. 네. 어머니가 또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박수진은 일어섰어요. 며느리분, 제 번호예요. 박수진이 나간 후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그게 그때는 엄마가 제 누나를 버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가해자예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그 3일 동안 시어머니는 서진을 범죄자 취급했어요. 3일 후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학병원. 박수진이 직접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분. 선생님. 박수진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박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두 아기 모두 남편분의 친자녀가 맞습니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분 정자 수치가 심각하게 낮습니다. 거의 무정자증 수준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상 남성의 10%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자연 임신하신 건 기적이에요. 박수진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며느리분을 의심하셨죠? 문제는 아들분이었어요. 며느리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박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쌍태아 수혈 증후군은 과장된 진단이었어요. 두 아기 모두 정상입니다. 네. 박수진은 차트를 보여줬어요. 보호자 요청으로 위험도 강조라고 적혀 있네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제 딸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준호가 폭발했다. 엄마, 준호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뭘 가르쳤어?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잖아. 준호야,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비겁한 남편이었어. 엄마 때문에. 박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 내 탓은 아니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운 거야. 준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미안해. 우리 나가자. 엄마랑 떨어져서 살자. 박수진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출산 예정일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동생 때문에라도 도와드려야죠. 서진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준호도 원룸을 얻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죠. 며칠 후 시어머니는 몰래 옛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며느리 출산할 때 만약 위험하면 아들을. 사모님, 이미 대학병원에서 다 들통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못해요. 선생님, 제발이요. 돈 드릴게요. 안 됩니다. 저도 면허 있어요. 시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박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야. 뭐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요? 나 출산할 때 가도 돼? 박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세요. 근데 어머니, 절대 입 열지 마세요.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고마워. 고맙긴요. 제가 며느리분 지키는 거예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 친정 어머니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 박수진이 직접 나왔어요. 며느리분, 제가 직접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준호가 도착했어요. 박수진이 말했죠. 동생, 진정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 시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박수진과 시어머니가 마주쳤어요. 엄마, 수진아,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수술실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박수진이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첫째 심장박동 약해집니다. 제왕절개로 전환. 지금 당장. 복도. 준호는 창백해졌습니다. 첫째 딸이잖아.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아들은? 그 순간 자신이 무서웠어요. 30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이 나왔어요. 얼굴에 땀이 흥건했죠. 산모분 괜찮습니다. 애들은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박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딸아이 심장이 많이 약했어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요.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박수진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궁금하시죠? 둘째 아들은 어떤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박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건강해요. 울음소리도 크고요.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안도했습니다. 그 순간 박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또 그러시네요, 어머니. 지금도 아들이 건강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야. 30년 전처럼요. 저를 버릴 때처럼요.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수진은 준호를 봤어요. 동생, 신생아실 가볼래? 응. 신생아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 작은 인큐베이터.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그런데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어? 박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동생, 지금 뭐라고 했어? 응? 아니.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어? 준호는 자신이 뭘 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박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엄마랑 똑같네. 본능적으로 아들부터 찾아.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알아. 내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박수진은 인큐베이터 속 조카를 봤습니다. 동생, 이 아이가 30년 전 나였어. 버려진 딸. 이 아이 살려. 아들보다 더 사랑해. 그래야 우리 가족 저주가 끊겨.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지 말고 내 딸한테 미안해.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기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강한 아이예요. 준호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박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왔어요. 유리창 너머 작은 손, 작은 발.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박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변하세요. 수진아 용서해줘.
용서는 저한테 구하지 마세요. 며느리분한테 구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서진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애들, 준호가 손을 잡았어요. 딸은 치료 중인데 좋아지고 있대. 아들은 건강해.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또 아들은 건강해를 먼저 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서진아, 미안해. 뭐가? 나도 엄마랑 똑같았어. 본능적으로 아들부터 찾았어.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나 진짜 변할게. 우리 딸 더 사랑할게. 바로 그때 박수진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이 말했어요. 며느리분, 용서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당장은 힘들어요. 하지만 천천히 노력해 볼게요. 박수진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분, 제가 퇴원할 때까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가 또 뭐 할지 모르니까.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 조카들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딸 지우, 아들 지훈. 서진과 준호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뒀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았죠. 박수진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고모, 지우가 뛰어왔어요. 우리 조카, 고모 보고 싶었어? 응. 시어머니는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물을 들고 왔어요. 박수진도 함께였죠. 언니, 준호가 반가워했습니다. 동생, 잘 지냈어?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진아, 나 다음 달에 봉사활동 가. 봉사활동요? 응. 미혼모 시설. 내 얘기 해주려고.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요. 의사 입장에서 할 말 있어요. 두 분 다 멋있으세요. 박수진은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야, 고모가 내 생명 구한 거 알아? 응. 크면 의사 될래? 응. 고모처럼. 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박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 아직도 화나요. 30년 전 일. 알아. 근데 어머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절대 지우 차별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약속해. 박수진은 서진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분,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모.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버려진 딸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의사가 되어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치유도 대물림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가족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